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토론. 이번 시간은 대구 달서구 앞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알아보는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달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애플리케이션인 KBS 플러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권태긍 후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권태긍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영아입니다. 이렇게 두 명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시작 발언과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후보자의 공약 발표,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종료 10초 전에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집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달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습니다. 먼저 달서구 앞 국회의원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태긍 후보부터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는 정치,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 권태긍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정치를 합니다. 구청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했지만 단 한 번도 대구가 싫거나 성서가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친 대구와 성서의 미래는 제겐 소신이었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국회의원 출마에서부터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심정으로 홍석준 의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해왔습니다. 비록 낙선은 했지만 6명 후보 중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성서 산단의 산단 대교 사업 선정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서 발전회를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성서공단 호림역 신설 유치를 함께 해냈습니다. 공경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성서공단 유치를 위해서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을 직접 만나 요청을 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과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 정책 협의회를 진행하고 함께 뛰었습니다. 권태긍은 우리 성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동네마다 현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과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권태긍의 삶과 두 번째 도전을 성서와 주민들께 바치겠습니다. 꼭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달서구 앞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대구를 떠났다가 근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특수와 강력부 검사를 거치고 국가인권의 상임위원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험지에서 꿋꿋이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 주셨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민주당을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해 주시고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앞 주민 여러분, 달서구는 시청의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대구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달서구는 달서구은 그런 달서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만 있는 정치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믿음과 신뢰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유영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두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한 시간을 잘 활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두고 지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시유지 매각이 필요하다며 반대 주민과 의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추진력을 더하고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건립되는 신청사는 대구시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와 서비스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인데요. 아마 이제 부지는 두루 정수지 부지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칠성 행정타운과 아마 성서 행정타운은 이미 시에서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했기 때문에 시의 동의가 없어도 아마 매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인청사와 중소기업 판매장은 시의회를 설득해서 아마 매각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매각을 할 때 지역 주민과 관련 지자체랑 충분히 상의해서 그쪽 의견 좀 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랜드마크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과 디자인이 대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다만 랜드마크를 만들 때는 그 지역 문화와 어우러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께 어떤 랜드마크의 건물을 만들 것인지를 서로 설득하고 타협하고 협의해서 밀실에서 아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태근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대구시 신청사 원안 이전은 논란의 핵심인 비용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약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의 신청사 이전 기금이 1,765억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지원금으로 사용해서 600억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약 3,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발표대로 대구시 공유부지 5곳을 매각하면 추정 감정가로 3,27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청과 주차장은 중구청에 매각하면 됩니다. 성성정타운 부지와 북구청정 부지는 공공개발을 전제로 매각하면 됩니다. 대구기업 명품관은 입주해 있는 업주분들의 이전 대책을 마련해서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일부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대구시 예산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2004년도에 신청사 이전을 결정하고 2019년 무려 15년 만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청의 방향과 부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과 광장, 문화와 상업시설이 어우러지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모두의 교육과 문화, 여가 공간으로 시청의 기능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는 해마다 이른 여름부터 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녹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먹는 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권태근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낙동강에 건립된 8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겠습니다. 또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 해결을 위해 해평 치수장 공동 사용을 재추진하고 치수원을 다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낙동강에는 구미, 상주, 강정, 고령, 달성보 등 총 8개 보가 건설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800보가 낙동강 수질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 주변에서 유입되는 비료나 축사분뇨 등이 장마철이 지나면 강에 쌓여 녹조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에는 대구지방법원이 낙동강 녹조로 인해 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발암물질인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대구 MBC 보도가 사실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낙동강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업용수는 수문 개방과 함께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환경부 등이 체결한 맑은물 나눔협정을 재추진해서 대구 치수원을 해평 정수장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기온 상승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녹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 큰 문제는 이 낙동강을 치수원을 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녹조에 있는 독소가 있는 남세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도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 그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먼저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있는 축산 폐수나 생활 오수나 또는 공장 나오는 폐수 이런 걸 사전적으로 차단해서 일단 치수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녹조는 개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저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녹조 대응을 담당할 수 있는 첨단 기관이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21대 지금 현재 국회 우리 조혜진 의원이 거기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아마 폐기될 운명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원하면 그 폐기된 법안을 잘 살펴서 보고 다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필터 교체 주기도 좀 빨리 해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달서갑 주민 여러분, 유영아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 하십니다. 다니면서 보면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서공단에 제조 분야 대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성서공단이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서지역에 AI 교육특구와 산업특구를 만들어서 이 교육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AI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산학은 협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AI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폐교된 죽전중학교에 주민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호산동에 반드시 호산중학교를 신설해서 아이들이 통학에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공원을 도심 친화형 공원으로 만들고 갈산공원에 은행나무 숲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명품 숲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성서공단 내 세탁소를 설치하고 주변 산책로를 개선해서 근로자들의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성서 지역의 특성은 달구벌 대로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성서공단이 우측에는 공단 근무자를 위한 주거 지역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서 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성서공단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오늘은 성서공단을 살릴 권태근의 핵심 공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태근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달빛 내륙철도 신설, 대구 산업선 조기 완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서공단의 대기업 유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과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이면 도착하는 철길, 그리고 서대구역에서 성서공단을 가로질러 국가 구지 산단까지 가는 대구 산업선과 성서공단 호림역이
완성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대기업 유치, 말로만 하는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물류, 운송, 인프라 구축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둘째, 성송단을 되살리겠습니다. 성송단은 40년 된 노후공단입니다. 노후산단 규제개혁을 통해서 1차, 2차 산단부터 융복합 산단으로 탈바꿈시켜 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완성해서 4차 산업혁명과 아리백의 선도 거점 공단으로 만들겠습니다.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공약입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권태긍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유영호 후보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공약 발표 중 기대되는 것이 네. 저희 성송단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네. 그게 반가운 공약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기업을 유치하실 생각인지 뭐 준비되신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뭐 지금 후보님께서도 성소공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지 네네.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이 별로 없더라. 네네. 그리고 성소공단은 우리 후보님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오래된 산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위주로 돼 있고 또 적은 규모의 공장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또 기계공업이 주로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제조 분야 대기업을 이제 유치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회사명을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어떤 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제조 기본적인 분야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조 분야만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분도 제가 한번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이제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네네. 사실 저희 그 성서에는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달수구청장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대기업 유치를 공약을 하세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 성서 주민들이 그런 공약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성소공단의 조건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보다가 실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지금 저희 성소공단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네네. 저도 아까 후보님 공약 들었을 때 네네.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저도 봤습니다. 이게 시장 선거에도 나왔고 뭐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로만 하는 공약을 잘 안 합니다. 네네. 제가 홍보물에도 보면은 그렇게 공약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어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열정과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후보님 아시다시피 성소공단에 이제 대기업이 올 만한 부지가 네. 몇 군데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혹시 유 없고 의원님 네. 성소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입주 기업 숫자가 어느 한 정도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 맞습니다. 제가 한 3,400개 정도 예,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공약이 아니라 네. 이 대기업들과 현재 성소공단에서 기업을 영위하시는 업체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건 것이거든요. 기본적이요. 그래서 AI 산단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AI 산단을 만든다는 아니 그 AI 방향에 산단을 대해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네. 제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 네네. 제가 AI 교육특구와 산업특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네네. 그걸 지정받도록 한다는 거죠. 네네. AI 산단을 만든다고 한 건 아니고 아마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영하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그 후보님 아까 공약 중에 또 네. 성서공단 결국 이제 공약을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노후산단 이제 규제 개혁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산업단지 이제 규제 개혁을 위해서 성서산단을 비롯해서 노후산단에 대해서는 융복합 산단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날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서 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좀 완화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서비스 관련 업종도 좀 확대될 거다 이런 기대도 높아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부가 지난
네, 이제 6월 9일 날 산업직접법입니다. 직접법을 개정해서 입주 업종에 대해서는 한 5년마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업종 변환도 시키겠다 이런 네. 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성서상단이 복합 산단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후보님이 갖고 계시는 구체적인 규제 개혁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유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에 3단 집주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노산단의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차, 2차 산단부터 융복합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곡역에서 장기 내거리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성서 1차 단지의 메인 도로인데요. 여기에 수중 레미콘 같은 레미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전까지도 다 약속을 했는데 산단의 규제 개혁이 성서공단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차 산단과 2차 산단의 주 도로 주변에 있는 과거의 사양업종 기업들을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말씀하셨던 서비스 업종이나 지원 업종을 유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요지는 이제 그 어떤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방법이 혹시 알고 계시면 지금 뭐 저희 말씀해 달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고만 질문이신데요. 저희 성서 산단은 43년 됐습니다. 1차 산단은. 여기에는 공단을 조성할 때 A 구역에는 섬유 업종만 들어올 수 있도록 B 구역에는 운송기계 업종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년이 지나면서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굳이 국가 산단이나 또 임대를 하고 있던 기업들은 임대료를 낮은 곳을 찾아서 고령, 성주, 심지어 외곽까지 지금 이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기업들은 이전을 했는데 빈 공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입주업종 규제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풀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앞으로 2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하신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달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달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시 공통질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세였던 성서산업단지공단 가동률이 다시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성서산업단지 가동률은 대구의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죠. 성서산업단지의 가동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서공단은 이제 조성된 지 1차 단지를 보면 한 36년이 됐고 그리고 노산단을 활성화시킨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방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에 따라서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서 정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3단 입주 기업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지금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을 위해서 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또는 로봇 실증 사업을 확대하거나 또는 디지털 협업 공장을 추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 이용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 킬러 규제 혁파입니다.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은 입주 업종이나 토지 용도, 뭐 매매 임대 제한 이런 킬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서공단에서도 입주 업종의 주기적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존을 지정해서 성서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태긍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40년 된 노산단 규제 개혁을 통해서 성서공단을 융복화 산단으로 탈바꿈 시켜내겠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완성시켜서 최첨단 미래 산단으로 전환시켜내겠습니다. 우리 성서공단은 40년 된 노후 산단입니다. 기존의 입주 기업들이 굳이 국가 산단으로 신규 분양을 받아서 이전을 하거나 임대 기업들이 더 낮은 임대료를 찾아 고령, 성주, 심지어 외관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빈 공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40년 동안 구역별로 업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되었는데 A 구역에는 섬유 쪽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으면 누가 섬유에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성서공단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산업집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저는 1차, 2차 단지부터 융복합 산단으로 탈바꿈시켜 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성서공단은 스마트 그린 산단 개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4년 동안 7,500억이 이미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 그린 산단을 완성시켜서 RE100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단은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 없이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권태근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유 후보님 네. 일단 단수 공천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 이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 대구 12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에 예. 우리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만 네. 컷오프를 당해서 네. 경선의 기회도 받지 못하고 유 후보님이 단수 공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저희 달서갑 같은 경우에 벌써 10여 년째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전에 박종건 의원이 4선을 하시고 그다음 홍지만 의원이 4년 하고 잘리고 또 곽대원 선배가 4년을 하시다가 또 잘리고 이번에 홍석준 의원까지 12년 동안 계속 초선들만 잘리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나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도 재선 3선 정도가 있어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나오고 또 지역도 대표해야 되는데 아니 국민의힘 중앙당이 달서구갑이 만만하냐 왜 대구 12개 중에 우리만 12년째 초선만 다 잘라내고 새 인물을 공천하냐 이런 불만들이 제법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민의힘 중앙당의 달서구가 공천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이 부분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유 뭐 저희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선수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중간에 덕담을 좀 해주셨는데 이 달서갑에서도 초선이 아니고 재선 3선이 나와서 좀 예산도 좀 많이 따오고 그다음에 지역도 더 발전시켜 달라 그렇게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지를 해주시고요. 네. 뭐 단수 공천이 돼서 이제 상대 의원님과 뭐 경선 과정이 없었는데 대해서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아니고 다만 그때 공관위원장께서 이 정도 충분하게 시간 드린 거고요. 네. 아니 제가 뭐 2분 정도 답변하면 안 됩니까? 최근에 그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하나로 마트에 가서 팔을 들고 파 한 단 870원 이 정도면 상당히 합리적 가격이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와룡시장에서 판매되는 파 한 단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는가요? 뭐 제가 살 땐 노점상에 때 3,000원에 샀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산 파만 해도 2,500원, 국산은 3,000원씩에 팔리지 네, 않습니까? 3,000원 받습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의 현실인데 대통령께서 875원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답변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후보님 그 공약 중에 그 이제 성서 행정타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 이제 행정타운 부지로 돼 있다가 요번에 이제 대구시 아마 고시를 폐지해서 좀 뭐 용도도 바꿀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후보님 공약 보니까 IBK 기업은행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후보님 뭐 저랑 같이 그 아침에 인사할 때도 몇 분 뵀는데 그 행정타운 부지에 이제 한성 주차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IBK 이제 기업은행이 들어왔을 때 과연 지금 한성 주차장 그 역할이 그 기능이 그대로 이제 존속될 수 있을지가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후보님께도 알다시피 지금 산업은행 이제 부산 유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은행을 부산 유치를 하겠다니까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큰 반대가 많고 맞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산업은행 본점이 내려간다 그러지만 본점의 그 일부만 내려간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IBK 중소기업은행이 유치가 된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게 제대로 될 것인지 과연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쓰고 있는 그 주차장의 기능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 거기다 방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건 유 후보님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저희 성성경타운 부지의 환승 주차장이라는 것은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IBK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을 우리 성성경타운부에 꼭 유치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지금 5년째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주민들의 수고이기도 하고 유치가 되면 그러면 있는 지상 노상 주차장 어떻게 할 거냐? 당연하게 지하로 넣어야죠. 지금은 지상에 한 층만 서기 때문에 주차면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면 더 많은 환승 주차장을 만들 수가 지하로, 있겠죠.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 건물의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IBK 은행이 들어오면 그 지하 주차장은 IBK 소유거든요. 그럼 IBK 은행에서 과연 지금처럼 주민들이 자유롭게 한성 주차를 할 수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맞습니다. 변론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인들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행정타운 부지를 IBK와 매각 협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조건들을 이야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성소공단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BK 기업이 대구 성소공단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당연하게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걸 협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요. 못 하신 말씀은 그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공동 질문입니다. 달서구는 1990년대부터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월별권과 성서권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은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서 지역은 1997년도 이제 성서 산업단지 배후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근데 최근 아파트가 한 20년 되고 노후되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있죠. 근데 최근 이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통과해서 다음 달 27일부터 아마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서 지역은 이 노후계획특별법이 가장 부합하는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대구시랑 협의해서 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 성서지역을 다시 명품 도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거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짓는데 앞으로 도시는 이 주거 기능을 더해서 여가 문화, 그다음에 일자리, 교통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미래형 도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은 재건축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런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30분 이내에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만 도시의 자족적 기능이
생길 수 있고 도시의 기능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서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성서 지역에서 30분 이내 출퇴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시의 자족 기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달서군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달서구 전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시 구조와 상권 및 주거 단지를 종합적으로 공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성서 월배 이계 대권과 성서, 볼리, 성당 두류, 월배, 송현, 대곡 등 6개 중생활권이 지역적 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은 성서산당과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육과 생산 거점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월배권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그래서 레저와 정주 공간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 성당 두류권은 대구시 신청사가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 도시관광 복합 상업지역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중권 생활권을 중심으로 부심지까지 발전시키면 지역별 균형 발전 효과를 모든 지역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간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주택지에는 공용주차장을 확대하거나 주민 건립시설을 건립하거나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것들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면 충분히 달서구 54만 구민 전체가 동네마다 행복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전체 등록 외국인 주민이 최근 10년 동안 71% 증가했습니다. 이들을 적극 포용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권태근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와 이주민 정책은 인권 배려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용 허가제 개선, 다문화 자녀 양육과 고용, 이민청 설립과 유학생 비자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국가 제도와 시스템을 시급히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이런 국가적 상황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편견을 극복하는 노력도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신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 이르렀지만 2023년 기준 23만 명으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새로 가입하는 고용보험의 22%, 5명 중 1명이 외국인입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 갑은 대구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와룡시장 이용객 60%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마트만 34개가 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그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경제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이 있어야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들과 함께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 비율이 한 4.1% 됩니다. 그래서 곧 5%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국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주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는 거는 뭐 국제 결혼 탓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우리나라 일자리를 찾아오는 외국인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한국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나? 저는 언어 소통과 문화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많은 고통도 받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는 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남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아내분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들이 한국어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한국어 습득이 늦어서 학교 가서 교육 격차도 있고 또 적응도 못한다고 그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과 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두 번째, 그들이 자기 나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태공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순혈주의가 아니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주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아까 권태공 후보님 네네네. 아까 질문하다가 뭐 네네.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셨을 것 네네. 같아서 제가 다시 그 성서 행정타운 IBK 은행이 이제 아까 후보님 말씀대로 만약 그 매매를 해서 오게 되면 이제 매매 계약 조건에 그걸 부수조항으로 넣을 수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 지금 행정타운 부지는 이제 대구시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물론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어디에 이제 매각을 할 거냐인데 네네. 대구시에서는 이 성서 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비용이 한 1,500 정도로 추정되는데 네네. 그걸 가지고 지금 아까 말한 신청사 이전 건립 비용에 비용으로 쓰겠다. 이제 쓰려고 하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의 입장에서는 저도 공공개발이 좋다고 보지만 네네. 시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용도도 아마 바꾸려고 네네.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가격을 맞습니다. 높여서 팔려고 할 겁니다. 네네. 그랬을 경우에 꼭 IBK 기업은행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혹시 대안이 갖고 네.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달서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국회의원 후보뿐만 아니라 시장, 구청장 후보들이 그 행정타운 부지를 성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공공개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구시에서 신청사 이전 비용을 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해서 만들겠다고 하면서 돈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7년 동안 우리 성서 주민들의 희망 고문을 시켰던 이 행정타운 부지가 공공개발이나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고 그냥 부동산업자에게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저는 매각에는 적극 동의를 하지만 이 매각이 17년 성서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공공개발이나 공공기관 유치 아니면 성서의 랜드마크로 갈 수 있는 것이 시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그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된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후보님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네. 후보님이 이제 IBK 기업은행 딱 찍어서 유치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든 거라고 해놨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네네. 드렸던 거고 저도 이제 공공개발을 하는 데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발상을 전환해서 아까 랜드마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 지금 성서 행정타운에 네. 어떤 예를 들어 공기업이 들어오거나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가 오거나 또는 거기에 따라오는 그 인력들이 네. 대구 달서갑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보기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든 그 지난 정부든 간에 뭐 혁신 도시에서 각 지역마다 그렇죠. 이렇게 공기업을 보냈지만 결국 그 공기업을 보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저는 후보님 말씀대로 랜드마크가 좋다고 보는데 그 랜드마크 중에서 혹시 박정희 컨벤션 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태공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유 후보님, 저는 고향이 예. 사실은 구미 장천입니다. 87년도에 성서로 이사를 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하고 한 25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저도 선산이 구미 도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뭐 시민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또 국정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탄핵을 시켜서 저는 박 대통령님이 달성구에 내려오셔서 좀 노후를 좀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유 후보님이 대구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이 정치에 이제 이렇게 끌려놓는
본인의 이제 이렇게 생각과 다르게 끌려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유 후보님은 그 변호인을 하셨으니까요. 네네.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결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뭐 끌려 나온다 정치계로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아니, 제가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 유 후보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후보님 질문 중에 용어가 제가 좀 지금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아니 네. 답변은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끌려 나온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서 네. 그 부분은 표현이 조금 거칠다. 그거는 제가 이제 들었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저는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 알겠습니다. 판결이 정당하냐? 네. 그게 제 생각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에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게 유 후보님께서 군포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 변론을 맡으셨는데 네. 뭐 무죄 변론을 받거나 또 변호인으로서 변론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 삼을 게 없는 거고요. 다만 그 변론 과정에서 무죄 변론을 하시는 그 과정이 변호사로서는 뭐 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는 그러한 식의 변론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있어요. 무죄 변론 저희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공소사를 다 인정했고요. 그 합의를 된 사건이고 무죄 변론을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1심에서 했죠. 1심에서 했고 항소심에서 자백해서 합의를 한 사건입니다. 네. 네, 마지막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6만 2천여 가구였고 이 가운데 대구가 1만 200여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사태가 부동산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권태근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지금 같은 미분양 상황이면 정부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중에 85제곱미터 아파트는 구입해서 신혼부부 분양 전향형 공공 아파트나 임대형 청년 아파트로 활용하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당이고 야당이고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공공 아파트를 지어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새로 아파트를 지을 필요 없이 현재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미분양 문제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이요. 대구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적으로 빨라도 3년, 길면 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수요 대비 초과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허가를 못 받아서 신규 사업을 못하는 건설업체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또 수요자들도 대출이자 상승으로 주택 구매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시가 작년부터 신규 건설 사업 승인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 정부도 1월 10일자로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지금 대구 미분양 상황에 대해서는 백약이 무효다라는 전문가들 입장이 더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의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앞으로 신규로 분양될 물량도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현장도 있다고 듣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특수 목적분 SPC를 설립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신공항은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이제 건립을 하는 재원 조달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있는 대구 공항을 개발해서 아파트나 뭐 상가를 해서 분양을 해서 그 수익금을 해야 되는데 이 미분양이 많으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대기업에서 SPC에 참여하겠다 의향을 밝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여러 차례에서 정부에 이런저런 이제 대책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거는 일단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매매 임대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겠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난번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나왔던 정책인데 비투기 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좋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를 한 10% 내린 주택에 대해서는 LTV도 상향해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식은 공통 질문이고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대구의 2차 종합병원은 13곳으로 인구 대비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상급 종합병원은 5곳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기형적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발언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응급의료체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증 환자도 아니고 급하지도 않는 경증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상급병원을 가거나 또는 119 시스템을 통해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119 응급 시스템 자체를 조금 개선해서 미리 초동 단계에서 분류를 해서 이건 상급병원을 갈 건지 2차 병원을 갈 건지 아니면 지역병원을 갈 건지를 좀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차 그 의료기관과 3차 상급 의료기관 의료진 간에 그 의료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음 환자를 이송할 때 그 환자의 상태라든가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미리 분류해서 이 환자는 2차 병원, 이 환자는 3차 병원 이렇게 분류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2차 병원에 대한 응급 시스템을 그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응급 의료 인력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시설도 확정해야 되고 또 뭐 자원도 배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응급 상태가 했을 때 전부 다 상급 병원에 몰리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2차 병원 또는 지역병원 이 정말 중환 환자만 상급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2차 병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긍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은 2차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 손림 현상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차 종합병원 개원 요건에서 의료인력, 간호인력, 의료장비 등을 완화시키고 의료수가도 높여주면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환자 분산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병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경쟁력도 높이고 환자 분산도 가능합니다. 실제 대구에서 뇌수술은 굿모닝 병원, 대장과 치액수술은 구병원, 수지 적합수술은 W병원, 화상병원은 광개토병원 등 시민들이 특정 진료에 대해서는 1원단 전문병원을 상급 종합병원보다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국민 주치의제 도입이 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동네 의사분들이 주치의가 되어서 평소 환자의 건강 상태, 여행력 등을 파악하고 중증 질환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상급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분별한 의료 쇼핑도 방지되고 경증 환자의 큰 병원 손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 진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시작 발언의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달서갑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달서갑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후보 당시 지역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한숨도 듣고 눈물도 보았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정말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서공단의 대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갈산공원과 장기공원을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건사업인 호산중학교를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저는 남 탓을 하거나 비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공약 실천표를 만들어서 중하고 급한 것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말로만 약속할 수 있지 여당은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역에만 안주하는 정치인이 아닌 존재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유영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긍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우리 성서는 지난 40년 동안 국민의힘 후보만 선택해 왔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성서공단의 가동률은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성서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와령시장, 서남시장 할 것 없이 모두 아울렛까지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쇼핑월드, 장기 먹거리촌, 로데오 거리까지 9시만 되면 발길이 끊깁니다. 신당중학교는 폐교되고 97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성서초등학교 올해 신입생은 불과 34명에 불과합니다.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줄었습니다. 저 권태긍은 성송단을 되살리겠습니다. 돈이 더는 성서를 만들겠습니다. 40대, 50대 우리 중년들이 여유로울 수 있는 도시 성서를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서,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성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서에서 취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대구 도시를 국민의힘이 대표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명 모두를 국민의 힘으로만 채우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구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꼭 권태긍을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달서구갑 선거구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 토론, KBS에서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경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후보자들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